나도 모르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심지어 나조차도 관지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그런 세계가 있음을 하루키가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 키워드로 보는 낭만서점, 안녕하세요, 평론스나 허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키의 작품 좋아하십니까?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노벨 문학상 후보에 늘상 오르는 작가인데요. 바로 그 하루키의 고독, 나와 관련된 신작 소설집이 나왔습니다. 1인칭 단수라는 제목의 소설집인데요. 저는 4가지 키워드 골랐는데요. 양지의 나, 진실 혹은 거짓,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리고 음지의 나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양지의 나입니다. 이 양지의 나라고 하면요, 보통 겉으로 드러난 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실린 8편의 얘기는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라고 하는 이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지만 보다 내밀한 이야기로 접근해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단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단이란 사람 또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 등의 형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인칭을 보다 확고하게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하루키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하루키가 어떻게 작가가 됐느냐, 처음에는 별로 소설을 쓰겠다라는 마음 자체는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야구장에 가서 야구 경기를 보는데 갑자기 소설을 한번 써봐야지 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이 야쿠르트 스왈로우 시집에 나옵니다. 실제로 야쿠르트 스왈로스라는 이 팀을 응원했다라고 하는데, 이 야쿠르트 스왈로스가 아주 약팀입니다. 늘 지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상대를 이기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잘 지는가 하는 데서 나온다. 실제 본인이 겪은 일들과 현실을 바탕으로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를 혼합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는 정말로 이게 진실이야 아니면 거짓이야, 그것 자체를 따져보는 재미, 동시에 그 진실과 거짓이 무화되는 쾌감을 즐기게 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키워드는 부끄러운 줄 알아요입니다. 평소에 정장을 잘 입지 않는 내가 어느 날 정장을 입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정장을 잘 안 입으면 어쩌다 한 번쯤 입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불쑥 들어서 나는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다음 밖으로 나옵니다. 마침 책도 한 권 들고 나와서 그 바에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책을 읽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 바에 있던 한 여자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정장 입고 술 마시면서 있으면 자기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이죠. 이 여자가 왜 그럴까? 난 처음 보는데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여자가 밝힙니다. 나는 당신 친구의 친구다. 당신은 내 친구에게 3년 전 물가에서 말 못할 나쁜 짓을 저질렀다. 당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억나는 바가 없어요. 진짜로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나에게 시비를 거는 건지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알쏭달쏭한 말이죠.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보면요, 나도 모르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4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4번째 키워드는 음지의 나입니다. 음지의 나라고 하는 건요, 아까 첫 번째 키워드였던 양지의 나와 달리 아무도 알 수 없는, 심지어 나조차도 관지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그런 세계가 있음을 하루키가 쓰고 있는 겁니다. 하루키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키가 유독 우물이라는 장소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 안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저 희미한 불빛만이 보이는 까마득한 공간, 거기에서 나는 전혀 다른 세계로 이동하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이번 단편집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이 책의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문학은 돌고 돌아 결국 나를 둘러싼 근원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는 일이라고요. 문학은 1인칭으로 보통 많이 쓰여집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하루키는 실제 1인칭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1인칭과 3인칭을 혼합한 소설을 썼다가 또 완전히 3인칭의 소설을 썼다, 또 이번 소설집에선 1인칭 단수로 돌아왔습니다. 하루키 전체 문학 여정에서 이 사람이 변화해 왔음을 증명하는 그런 여정이기도 한데요. 하루키가 고양이를 버리다라는 에세이를 출간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 에세이는 아버지와 관련된 일화였습니다. 하루키와 아버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고양이를 버리다에선 아버지와 화해가는 과정,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원에 대한 탐색을 하루키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 나와 나를 둘러싼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다라고 할 때 하루키는 이 소설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책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좋은 작품들이 있지만 하루키가 그간 소설집을 여러 권 냈는데 그 소설집과 나란히 비교해보면 과연 1인칭 단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설까? 베스트 3 안에 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가지 키워드로 보는 낭만 서점, 오늘은 하루키의 신작 소설집 1인칭 단수를 다뤄봤는데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